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작년에 월간 특강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3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올해는 주로 이제 작년처럼 다양한 주제를 했었는데요. 올해 그 특강은 이제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매월 다른 세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신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공격 표면 위협 관리를 하는 그런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로 ASM,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분들이 좀 많으신 분이 있는데요. 그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밑에 저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로 해주시거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DM으로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오늘 그 특강에 대한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주로 공격 표면 관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요. 요거에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에 조금의 이제 오신트 기반을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기존에 좀 탐색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아주 쉽게 찾는 그런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격 표면 위협, 그러니까 어택 서페이스 스레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공격 표면 위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오신트 기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오신트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격 표면 위협 정보에서는 간단하게 공개 출처 지능 정보에서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 위협했던 그 사례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공격 표면 위협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택 서페이스 스레트라고 하면 이거를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격 표면 위협이었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을 갖다가 서피스 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피스 웹에 대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갖다가 어택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위협이 우리가 공격 표면 위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 표면은 말 그대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이버 범죄자들이라든지 해커가 되겠죠. 이 해커들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접점들을 우리가 공격 표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P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자 페이지, 뭐 서비스 포트, 그 다음에 뭐 도메인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공격 표면에 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 표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기업의 내부 자산들, 흔히 말하는 VPN 안단에 있는 내부 인포메이션이들, 외부 정보 자산들도 다 공격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라 해가지고 그 기업 자산은 아니지만 협력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또는 외부 서드파티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공격 범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력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공격 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통 큰 기업들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 그리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 필요한 로그인 정보가 이 자격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라든지 SC 버킷,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요건 뭐냐면 요즘 데브옵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커브라든지 긱랩 같은 이런 저장소에다가 소스 코드 많이 옮겨 놓으시는데요. 요게 이제 뚫리게 되면 기업에서 애써서 개발했던 소스가 유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SS 인증서 같은 걸 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연결되는 수많은 자산을 갖다가 뭐 보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일일이 보안 담당 부서가 이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격 표면 위협을 가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찾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들어서 이게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스레트 같은 것들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해킹이라든지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제한된 범위, 제한된 대상 안에서 어떤 제한된 그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공격 표면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은 이런 공개 출처 지능 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택 서페스를 갖다가 위협을 찾는 거를 막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시장 동향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공격 표면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좀 보안 업계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 중에서 이제 파이어아이에서 나온 회사가 있죠. 맨디언트라고. 이 맨디언트는 얼마 전에 구글이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글 소속이 됐지만, 이런 맨디언트 제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공격 표면 위험을 해서, 원래는 CTI를 만드는 솔루션이지만 요 CTI 가지고도 조금 부족해서 기업 내부에 이런 CTI 요소를 갖다가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공격 표면 위협이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분야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최근에 이제 맨디언트라든지 여러 개 글로벌 회사들이 이렇게 공격 표면 위협에 대한 솔루션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서비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글로벌 보안 회사가 이렇게 ASM, 그러니까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맨디언트는 2021년에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 전문 업체였던 인티리그를 인수했고, MS는 리스크 IQ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사이버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기존에 글로벌 사이버 스트레이트 인텔리스로 굉장히, 그러니까 CTI 분야에 유명했던 회사가 레이크 퓨처라든지 그룹아이비가 있는데, 요 두 개 회사들도 요 분야에서 최근 들어서 ASM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은 사실은 IP 정보 수집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뭐 쇼단이나 센시스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컨셉의 제품인데요. 여기에다가 기업의 어떤 자산과 매핑시키면서 그 기업에서 뭐 위협 요소를 찾는 이런 걸로 해서 최근 들어서 쇼단이나 센시스들도 이렇게 ASM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도 우리나라 모 회사가 이렇게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ASM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ASM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솔루션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들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룹 아이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맨디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대시보드에서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갖다가 얘가 스캔해서 뭐 IP, 도메인, 서브 도메인, 뭐 포트 해가지고 다양하게 현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화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룹 아이비나 이런 전통적인 ASM 솔루션들이 문제가 뭐냐면, 요게 내부에 솔루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 자산에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는데 사실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메리트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오신트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공격형 위협을 갖다가 찾는 그런 컨셉을 해서 저는 요거를 조금 기존의 ASM에다가 오신트를 좀 녹여 넣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모해킹이라든지 보안 감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례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룹 아이비라든지 맨디언트 제품들이 찾는 방법들이 아니고요. 뒤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은 이렇게 오신트적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찾은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특히나 아마 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자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지만 공급망들, 즉 서드파티라든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돌아다니는 자기 회사의 정보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신트 기반에 이렇게 어택 서비스 위협 매니지먼트나 스트레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주로 이제 2023년에는 이렇게 공격 표면 관리라고 하는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라는 테마를 갖다가 큰 주제를 하고요. 매달 저희가 1차부터 10차까지 세부적인 내용들 가지고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월 달에 1차는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차, 3차부터는 이런 ASM 기능 등 이용해서 뭐 간단한 취약점 찾는 방법이라든지 멀웨어라든지 뭐 C2 서버 찾기, 그 다음에 뭐 IP 도메인에서 메시지 인증서에 대한 이슈 같은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CV 취약점 찾기, 뭐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보신 화면처럼 올 3월부터 올 12월까지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내용 가지고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공개편 위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개 출처 지능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사실 오신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개 출처 지능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지만 그 정보들을 모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오신트 정보 수집은 뭐 검색 엔진도 있고 SNS도 있고 뭐 이미지라든지 익명 자료 공유 사이트, 뭐 다크에 패킹 포럼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ASM은 어떤 IP 베이스라든지 도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네 가지 그 정보 수집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나 여기 IP 정보 수집 검색 엔진이라는 부분 있죠. 쇼단, 센시스, 크리미널 IP, 주로 이런 쪽 영역을 가지고서 우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ASM이라고 하는 정보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정보 수집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IP라든지 도메인, 서브 도메인, 그 다음에 SS 인증서, 그리고 그 도메인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서라든지 파일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최근 취약점 같은 것들이 뭐 트위터라든지 텔레그램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결국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뭐 국가안보나 뭐 방산, 뭐 CV 취약점 정비, 뭐 개인정보 유출되는 게 있는지, 그다음 인프라 기 시스템에 뭐 정보가 찾는지, 멀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다루는 ASM은 주로 이 부분일 겁니다. CV, 그 다음 개인정보나 유출된 게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자기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취약점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는 뭐 머리화라든지 시트 서버 같은 것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트나 머리화 같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ASM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개 표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공개 출처 증명문인데요. 몇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IP하고 포트, 도메인, SS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머리라든지 CV 착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특강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오신트로 찾은 이런 IP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검색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IP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에 대해서 이제 포트 정보가 있고, 이 포트 정보에 다양한 키워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악성 코드가 있는 호스트 IP라든지 포트, 그 다음에 우회용, 뭐 VPN이라든지 토르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도메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피싱 도메인 같은 것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뒤에도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이버 범죄용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 갖다가 이렇게 IP 정보 수집하는 오신트 도구들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자 있고, 그 다음에 SS 인증 서명에 대한 중요 키워드는 뭐냐면 악성 코드들이 자체 SS 인증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뭐 쇼단이나 센시스나 크리미널 IP 같은 이런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엔진에서 이런 악성 코드 사용하는 자체 SS 인증서 해시값이라든지 어떤 특정 키워드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나, 또는 도용된 뭐 코드 사인으로 도용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보시게 되면 이제 IP 주소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공격자 식별하는 최종 단계는 결국 IP인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통하게 되면 이게 호스팅이라든지 또는 GOIP를 통해 가지고 지역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머레어들은 대부분 IP가 호스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했더니, 이런 머리어들이 사용하는 IP 호스팅을 해주는 그 서비스들을 해서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것들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 쪽에 있는 OVH라고 하는 망회선 사업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범죄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OVH가 사용하는 정보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IP라든지 도메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포트 스캔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소덴이나 센시스나 뭐 크리미널 IP 같은 걸 통해 가지고 IP 보게 되면 수많은 포트가 열려 있겠죠. 근데 이 포트를 잘 보시면 이 포트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간단한 규칙인데 일반적으로 80443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80443은 대부분은 아마 정상적인 서비스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빨리 이런 거 찾으려고 할 때 80443은 너무 많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찾는 결과 IP에서 적은 수의 카운트가 나오는 포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8080도 요즘 안 쓰고 있는데 8080이나 8443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뭐 회사 어떤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속된 사람들만 쓰고 싶다 할 때 이 개발자나 그 회사의 서비스 운영자들이 심리가 그래요. 80으로 쓰기는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다 8080으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8080에 해당하는 그 SSL 인증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443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특정 소속 회사 임직원이나 어떤 특정 소속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싶을 때 이런 포트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쇼다니엘 센서스 보다 보면 IP를 쭉 검색하다가 포트를 보시면 이상하게 큰 숫자의 포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1808, 뭐 1843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보안 담당자나 이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포트를 하게 되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쉽되 조금 더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려운 포트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게 보통 이렇게 1808, 1843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대부분 이유 같은 뭐가 있냐면 관리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포트를 쓴다는 의미는 이 서비스 운영자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한테는 사실은 노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를 쓴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도메인 부분인데, 도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도메인을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서브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싱 도메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싱 도메인을 찾을 때, 보통 피싱 사이트라든지 시트 서버들도 얘네가 선호하는 그 회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선 사업자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CDN 서비스를 많이 쓰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거.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실제로 리얼 IP가 그 서버 IP가 숨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싱 사이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라든지 좀 이상한 애들이 적성국 애들이 국내를 대상으로 뭔가 피싱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 시트 유포 서버를 보시게 되면 도메인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CF, CO, TK, PW, GO. 요거는 뭐냐면 국가 도메인이에요. 탑 레벨 도메인이라 하는데 이거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국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통가, 뭐 이렇게 가봉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국가 도메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범죄자들이라든지 뭐 피싱을 보낸 애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안 장비를 운영하실 때 이런 도메인으로 올라오시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차단시키거나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싱 공격에 무료로 연결되는 TLD가 있다. 그 다음에 악성 도메인 호스팅들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머리어라든지 시트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데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있는 머리어를 분석하다 보면 KT나 SK 브로드밴드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영세 서비스 해주는 애들이 영세 회선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CDN을 통해 가지고 리얼 IP를 숨기죠. 그래서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애들 보면 뒷단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많이 띄우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띄우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후이지 같은 데도 다 아머디 있어가지고 그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피싱 사이트라든지 C2 서버들은 껍데기는 웹이지만 실제로 자기네가 커스터마이징한 게 많아서 이 헤더를 보시게 되면 이 헤더에 굉장히 특징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컨텐츠 랭스가 0이라든지 또는 뭐 이 태그가 동일하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악성 사이트를 하나 찾게 되면 이 태그가 동일한 놈을 찾게 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구성하는 마스터 이미지 가지고 서버 하나 만든 다음에 백업용으로 뭐 KT, SK 나눠서 하거든요. 그때 동일한 마스터 이미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태그가 해시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도메인 관련된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S 인증서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SS 인증서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 인증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쇼단이나 센시스를 검색하다 보면 도메인명이 안 나오고 IP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IP로 나오면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IP 나오는 회사에 만약에 SS 인증서가 있으면 거기에 인증서 서명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메인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부서명이 들어가 있거나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발급자, 서브젝트 네임이나 서브젝트 이슈 필드 안에 보면 도메인이 들어가 있거나 뭐 개발 부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요 시리얼 번호는 주로 악성 코드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SSL 서명할 때 시리얼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리얼 번호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 캐치하면 동일한 시리얼 번호 쓰는 머리아라든지 시스 서버를 갖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인 사설 인증서라든지 자체 인증서인데, 요 인증서들이 바로 이렇게 시리얼 번호 같은 어떤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난 당한 SSL 인증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키사 거를 많이 도용해요. 그래서 키사 걸 도용을 해서 유출되게 되면 얘네들이 자기네 코드 사인을 갖다가 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를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위장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이렇게 도난 SSL 인증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발급자, 시리얼 번호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시리얼 번호라든지 어떤 특정 해시값만 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여기에 도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되게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그런 SSL 서명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TS 통신할 때 일종의 핑거프린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보통 JAR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TLS 통신할 때 그 10번 헬로 패킷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요 통신이 끝나면 서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버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일종의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LS JARM 핑거프린트 이용하게 되면 요 핑거프린트 해시값이 똑같은 놈은 다 동일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유명한 C2 서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도 이용해서 우리가 C2 서버라는지 그런 걸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게 JAR 나오기 전에는 요게 JAR 쓰자고 했었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잘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이렇게 잠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어택 서피스 위협 정보 모니터링 사례를 몇 가지 드릴 건데요. 한 5가지를 예시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머리어를 찾는 방법, CV 취약점 찾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랜섬웨어 감염된 사이트 찾는 거, 네 번째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케이스, 다섯 번째가 사이버 범죄 관련된 케이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인하이브라고 하는 악성 암호화 채굴 봇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얘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5줄로 동작하는 거고요. 요거를 검색하는 방법은, 얘는 이렇게 HTML 바디 안에 코인하이브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하이브를 이렇게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이렇게 오신트 도구를 이용해서 찾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안에 까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coinhive.anonymous 있죠. 요거는 요 코인하이브가 깔려있는 서버가 많다 보니까 각자 서버마다 일종의 해시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치시고 딱 나오면 요거 악성 코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순간 여러분의 리소스를 자원해서 얘가 그 리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코인하이브, 즉 악성 채굴 보수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인하이브하고 거의 쌍벽 이루는 건데요. 딥마이너라고 하는 얘도 악성 채굴 봇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리미널 IP를 가지고 HTML 바디에서 딥마이너.anonymous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딱 쳐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 나오게 되면 이렇게 크리미널 IP는 요게 얘가 이 애신 바디 갖다 다 캐시하거든요. 그러면 캐시한 내용을 갖다가 까보면 이렇게 u d anonymous 하고 있죠. 이런 게 들어갔으면 요게 바로 요 체크봇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IP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요. 카운트 컨트리를 갖다가 KL로 잡게 되면 한국에서 이 스크립트가 박혀 있는 사이트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라쿤 스틸러라 가지고 정보 탈취 멀리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멀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쿤 스틸을 통해 가지고 유출되는 개인정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정보 수집 웹사이트에서 찾는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라쿤 스틸러 안에 보면 이 라쿤 스틸러 메인 서버에 SSL 인증서 설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라쿤스틸러.app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SL 서브젝트 커먼 네임에 이렇게 이름을 쳐가지고 찾게 되면 아마 딱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라쿤스틸러 서버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봇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모네로가 깔려있는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웹서버에도 깔려있고 레디스라든지 다양한 오픈소스에 깔려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레디스 서버를 해킹해서 그 안에다가 크립토봇을 박아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오신트 도구에서 지금처럼 레디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고 국내를 대상으로 포트는 6379번, 레드 서버는 6379번인데요. 이렇게 치시게 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레디스 서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티 할 때 위치 정보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푸시하고 그 계속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바뀌는 게 RDB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간단하게 경량화 DB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경량화 DB를 많이 쓰는 것들이 레드 서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드 서버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드 서버가 기본적으로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드 서버를 찾으면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커맨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고 거기다가 셋을 명령 누르면 누구나든지 여기다가 다 박아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디스가 인증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봇이 안 깔려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봇이 깔려 있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디스 안에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키가 4라고 나오는 놈들이 있는데 요 코는 원래 얘네들 기본적으로 아마 깔아놓고서 안 쓴 애들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레디스 키가 제로였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키에다가 백업 1, 2, 3, 4가 4개를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4개 박아놓고 그 4개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W기술로 해가지고 원격지에서 모네를 다운을 받아서 실행시키는 코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해킹당한 서버를 찾은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레디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키가 4개가 박혀 있죠. 그래서 백업 1, 2, 3, 4로 돼 있고 실제로 이걸 갖다 키를 박아서 보면 아래와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원격지에서 모네를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디스를 깔아가지고 그냥 얘네들한테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손쉽게 채굴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요 모네로로 이렇게 레디스 깔아서 돌리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레디스 해킹한 다음에 모네를 설치한 것들을 이렇게 오신트 통해서 탐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C2 서버로 유명한 게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커 있는데요. 요 코발트 스트라이커는 그 특유의 그 비콘 C2 서버라는 게 있는데 요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발트 스트라이커 서버를 붙으실 때는 아마 얘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약속된 페이로드가 오지 않으면 서버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냐면 404 나파운드 주고 컨텐트 랭스가 타입이 0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404 나파운드라고 하면 그 HTML 바디 안에는 나파운드라는 용어가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컨텐트 타입 랭스가 0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상적인 거. 근데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404 나파운드에 그 페이로드가 아무것도 없고 컨텐트 랭스가 빵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죠.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건 이거 쇼단인데요. 쇼단에서 이렇게 쇼단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트성호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04 컨텐츠 엑스가 빵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보시면 없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컬 가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떨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는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규칙적인 어떤 규약을 지키는 패널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 서버가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뿌려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뿌려주죠. 그래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빙고 서버를 보시게 되면 엠맵에 요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 컨피그라고 하는 NSE 점검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그 필드 부분 있죠. 아까 그 해당하는 IP를 갖다가 놓게 되면 서버가 이렇게 응답을 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서버 정보를 주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돌렸을 때 이게 나오면 이거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C2 서버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앞단에 어떤 오신트 도구가 없으면 절대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만약 이렇게 오신트로 이런 코발트 스트라이크 모아주는 서버가 있으면 뭐 키사라든지 뭐 관제센터에서는 이걸 갖다 한꺼번에 뽑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V 서버인데요. 이 CV 서버는 올해 나온 것 중에서 시틱스 서버 보안 장비 보면 이렇게 그 시틱스 ADC하고 게이트웨이에 원격 인증을 위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이렇게 타이틀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산 장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소스복이라 할 때 애칭 바디에 그 제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얘네가 다 숨깁니다. 자사의 모델명과 관련된 것도 없어서 다 숨기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시트 서버를 소스복이 하게 되면 얘네들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뒤에 끝에 무슨 해시값이 있죠. 요게 일종의 버전하고 매핑이 되는 해시값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을 가지고 찾게 되면 요게 취약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시틱스 취약점 버전의 취약한 게 12.1.65에 21인데 요거 취약점 버전에 해당하는 해시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틱스 게이트웨이라고 치고 요 해시값을 치고 컨트롤 KR 치면 한국에 13개가 나옵니다. 이 13개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해킹을 하면 바로 리모트로 원격 코드가 실행되는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CV 취약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포티넷인데 포티넷도 되게 많이 취약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들이 마찬가지로 원격 인증 후 취약점이 있는데 요것도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찾아보고 돌리면 지금도 얘네들 스크립트가 있어요. 돌려보면 이렇게 계정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일한 취약점이 있는 장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이 포티넷 UT 장비에 보면 동일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포티넷 OS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HT 태그 안에 이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태그 헤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 헤더의 정보를 이용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해시 값이 그 포티OS가 갖고 있는 HT 서버에서 준 태그 해시 값이에요. 그 해시 값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걸 한번 검증해 봤더니 거의가 다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관련된 사이트도 찾을 수 있는데요. 랜섬웨어들은 기본적으로 HDD 타이틀에 자기네 그 랜섬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리드미 파일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올라간다는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요 큐넵 납스라고 하는 서버의 랜섬웨어 중에서 데드볼트라고 하는 그 랜섬웨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제목 갖다가 All your files have been locked라고 찾으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18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감 정보 찾을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글로벌 ASM 장비들은 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뭐 그룹아이비나 맨던트에서 장비들은 고객사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정보 수집하지 고객사 바깥에 넘어가 있는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오신트를 활용한 공격 기법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찾게 되면 컴피 차연체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의외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서비스 리모델 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운영하시거나 개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보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찾다 보면 이렇게 크리미 IP에서 검색하게 되면 하나 나오는데, 얘네 IP가 개발 시스템인 것 같고, 여기에 계정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이버 범죄 사이트 중에서 보이스피싱하고 스미싱 웹 관리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국내에 뭐 로맨스 캠이라든지 각종 악성 웹을 깔아가지고 그쪽에서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다 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개발은 중국에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스미싱 웹 관리자 페이지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아이디어 착안해가지고 얘네 소스를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목이라든지 안에 주석문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게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요게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관리자 로그인이에요. 관리자 로그인 부재중 없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한자를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도메인 중에 사이트 중에서 이런 관리자 페이지가 HTML 있는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이걸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 스미싱 웹 관리자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죄 관련된 거를 좀 수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키워드 가지고 한꺼번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찾아내면 걔네들은 마스터 이미지 가지고 계속 이미지 떠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만 나오면 그 한 놈 나온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서 다른 사이트에 깔려 있는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사전에 Q&A 시간에 좀 몇 명 드린 게 있는데,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제가 4가지만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신트 사용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오신트라고 하는 거는 공개 추적 지능 정보인데 되게 다양해요. 뭐 이미지 분석하는 오신트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ASM은 주로 뭐 쇼단이나 센시스나 이런 데서 IP나 도메인 가지고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신트 기법들 가지고 아마 하실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사실은 이 방식입니다. 뭐 쇼단이나 센시스 나오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위협 정보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일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신트 관련된 핵심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오신트가 조금 많이 이제 조금 알아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오신트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 쪽은 오신트 분석 기법들 발전해가지고 이 오신트 갖다가 주로 이제 사법기관들이 많이 활용해서 뭐 랜섬웨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범죄자들 갖다가 참는데 여러 오신트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오신트 기법들이 계속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쇼단 센시스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뭐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은 조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그 특강 주로의 주제가 거의 이제 이런 쇼단이나 센시스나 크리미널 IP 가지고 다양한 취약점 찾는 거기 때문에 다음 교육을 아마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설명드리면 쇼단, 센시스, 크리미널 IP 3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쇼단은 많이 아실 겁니다. 쇼단은 제일 많이 유명한데 최근 들어서 쇼단이 조금 검색을 했을 때 정보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센시스도 최근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쇼단은 그 디스크 용량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게 변화가 왔냐면 얘는 헤더만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바디 안에 어떤 특정 키워드 같은 거 찾을 때는 쇼단 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센시스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센시스도 잘 키워드를 치게 되면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크리미널 IP는 좋은 게 뭐냐면 국내 업체가 만든 쇼단 같은 서비스고요. 요 크리미널 IP가 이 쇼단하고 센시스가 다른 게 뭐냐면, 크리미널 IP는 HTML 풀바디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 쓸 때 그 키워드가 HTML 바디 어딘가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단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조합을 맞춰가면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리미 RP를 좀 검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신트를 활용한 공격 표면 유형 관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필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에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공격 표면 유형 관리를 계속 할 건데요. 그때 그런 교육들 통해 가지고 아마 들으시게 되면 아마 지금 기본적인 궁금증은 좀 많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첫 강의라고 하기 때문에 막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오신트 기반의 ASM을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요. 저희가 4월달, 5월달 계속 매달 진행하는 이 공격 표면 위험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주제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지금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특강을 했는데요. 잘 하지 못하는 강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4월 달에 특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